자, 3번 문제. 썸과 if와 left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배열 함수의 공식에서 기본 함수랑 if가 같이 쓰여서 배열 함수다 라고 하면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요. 그렇죠? if가 들어가고 if가 오면 컴마가 와, 공식에서.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조건이 몇 개인지 계산을 하는 건지 개수를 세는 건지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문제에 가서요. 표일의 결제 방법과 얘네들은 일단 또 지워보고 결제 방법이 필요하죠. 결제 방법과 할부기간, 또 할부기간이네. 할부기간을 이용을 해서 영역에 H29 영역, H29 영역 여기네요. 그쵸? 여기에 할부기간과 결제 방법별 카드 사용의 빈도수를 계산한대요. 그쵸? 그럼 얘는 개수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쵸? 계산이고 조건이 몇 개? 할부기간이 3개월이니 6개월이니 12개월이니 맞고, 그쵸? 카드가 한국카드니 대한카드니 나라카드니? 여기 빠졌네, 나라카드. 그쵸? 조건이 두 개인 배열 함수에 계산하는 수식을 써놔야죠. 는 sum 안에 if가 들어가고 조건이 두 개니까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컴마 범위가 되어죠. 그쵸? 할부기간별 카드 사용 빈도. 할부기간과 결제 방법별 카드 사용 빈도를 빈도니까 계산이 아니고요. 그쵸? 카드 사용 몇 번 사용했니 이거잖아요. 계산이 아니라 잘못했네요. 범위가 아니라 1이죠? 개수를 세는 거니까, 빈도수를 세는 거니까. 그쵸? 제가 잘못했어요. if 바로 잡고 sum 바로 잡고. 그래서 개수를 세는 조건이 두 개인, 왜 서냐면 아까 범위를 생각하려고 보니까 범위 넣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보니까 빈도수를 계산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개수를 세는 공식을 써놔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얘를 보세요. 할부기간을 봐보세요. 할부기간을 클릭해 보니까 얘는요 3개월이 붙어 있지만 얘는요 그냥 숫자 3입니다. 숫자 3이에요. 개월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할부기간이 3개월이니 이렇게 따지고 카드가 한국카드니 대한카드니 나라카드니 이거 따지면 되잖아요. 우리 그 2번 유형의 문제 그거잖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여기에 배열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할부기간의 범위가 컨트롤 쉬프트 방향 아래키가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도 당길 거니까 F4는 3개월이니 이 지금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해서 올립니다. 그 얘는요 G29는요 어떻게 걸어줘야 돼요? 어디다 걸어줘야 돼?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도 당길 거예요. 그쵸? 밑으로 당길 때 변해 안 변해? 잘 생각해보세요. 자, G29 3이요. 3개월이 밑으로 당길 때 6개월, 11개월로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니까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야지, 그쵸? 밑으로 당길 때 변해야 되니까 달러를 숫자에 붙여주면 안 되고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넣은 조건에서 밑으로 당길 때 6개월, 12개월 얘네들이 있으면 얘네들로 바뀌어야 되고 옆으로 당길 때 빈칸이잖아요. 그러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영어는 묶어주고 숫자는 풀어줘야지. 영어는 묶어주고 숫자는 풀어주고. 그렇지? 봐봐. 내가 제29를 조건으로 집어넣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밑으로 당길 때 얘가 3개월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을 계산해야 되잖아. 6개월, 12개월을 계산해야 되니까 밑으로 당길 때는 풀려 있어야 돼. 29가 30되면 31이 돼. 근데 얘를 옆으로 당길 때는 빈칸이잖아. 나중에 옆으로 당겨서 얘가 3개월이 여기 뿅 나와서 계산이 되면 안 돼. 때문에 영어는 놓고 그러니까 조건식을 기준으로 밑에 값들이 있으면 변해야 되고
빈칸이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도요. 만들면요. 두 번째 조건도 만들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결제 방법이 컨트롤 시프트 방해 아래키.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된다고 꼭 생각하시고 얘네들의 범위가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길 거니까 F4 그쵸? 그 다음에 한국 카드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는 어떻게 걸어줘요? 밑으로 당길 때 변해 안 변해? 빈칸이잖아요 그쵸? 그럼 묶어주고 옆으로 당길 때는 대한카드 나라카드니까 변하고 그럼 영어는 풀어주고 숫자는 묶어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개수를 세고요. 자, 배열 함수는 이렇게 값이 나왔잖아요. 요 나온 상태에서 랩트 함수를 씌워서 별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배열 함수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선택하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한 배열 함수 수식을 기준으로 랩트 함수를 써서 구하고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겨줘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나왔나요? 곱하기 1이 아니라 공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컴마 1이지, 컴마 1. 자, 여기 뒤에 가로가 하나 안 닫혀. if에 봐봐, 공식을 제대로 안 해놨어요. if가 여기 지금 조건.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공식. 가로가 하나 더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여기 가로가 컨트롤 시프트 열어가면서 컨트롤 시프트 이게 정도네. 아씨. 우리도 안 됐다가 다시 해가지고 돼. 또 2016으로 키지 말고
2010으로 보지. 고기가 바람이 더 많이 나면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레트라는 함수는요, 리피트라는 함수예요. 리피트. 반복하는 거. 그래서 봐보세요. repeat라고 일단 써보면 뭐라고 했냐면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탭키를 눌러볼게. 탭키를 누르니까 컴퓨터가 텍스트를 넣으라고 나와요. 그쵸? 그럼 여기에 나는 뭐 이민남이라고 썼다고 해봅시다. 이민남 컴마 그 다음에 넘버 타임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몇 번 반복할 거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난 5번 반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치면 얘는요 이민남을 5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repeat라는 함수를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써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한 번 했으니까 repeat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요 이민남 대신에 이거는 어떤 컴퓨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음을 누르고요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기호가 나와요. 여기서 탭 키를 누르면 기호가 확장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별을 갖고 오면 되겠죠? 한자 따여서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 적용할 수 있겠죠? 예. 자, 한번 해봅시다. 얘를 선택을 하고요 sumif 앞에 우리가 구한 값이 빈도수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 repeat라고 쓰고 repeat 탭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문자니까 큰 따옴표하고 미음 한자키 그 다음에 별 큰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넘버 타임즈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컴마를 꼭 해줘야지. 컴마. 그래서 넘버 타임즈에 불이 켜지면 우리가 넣어주고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떻게 돼? 제일 끝으로 가서 랩트의 가로를 닫아줘야죠. 그쵸? 그리고요 배열 함수가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면 꼭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죠? 배열 함수 공식이 사용이 됐으면 무조건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하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저 개수대로 별이 그려지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좀 할만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1번, 2번을 안 풀더라도 이 3번 맞추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조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 4번도 봅시다. 4번 배열함수 문제. 4번도 배열함수 문제. 자, 일단은요 보세요. 에버리지와 if와 right가 들어갔어요. 그쵸? 그러면 기본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if가 들어가면 컴마가 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거의 대부분 썸이 아닌 에버리지나 맥스나 이거는요 전부 다 계산이에요. 왜? 앞에 있는 참에 해당하는 값이 남아서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니까 계산이겠지. 볼 것도 없죠. 그쵸? 그러면 조건이 몇 개인지만 따지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요 또 한번 표시해 봅시다. 주인공들 한번 표시해 봅시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렇게 안 하는 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델명이 필요하고 모델명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매출액. 이번에 매출액 모델명이랑 매출액 결제 방법 이거 3개네요. 그쵸? 3개를 가지고 우리는 모델 번호와 결제 방법별 매출액의 평균인 거네. 그쵸? 조건이 몇 개? 조건이 2개. 이 조건을 계산하는 범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액의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범위는 매출액이 되겠네. 그쵸? 에버리지 if를 사용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어디다 쓰래? 여긴가요? 그쵸? 에버리지 if를 사용한 조건이 2개인
계산을 하는 공식을 써야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함수 에버리지 안에 if가 들어가. 조건이 두 개니까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근데 컴마가 오니까, 아니 컴마래. if가 오니까 무조건 컴마가 와. 그렇죠? 그 다음에 범위를요, 지금 넣어주세요. 어디? 매출액의 평균이니까 매출액의 범위를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키 해가지고 일단 집어넣고, 여기서요, 나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길 거잖아요. 그쵸? 범위는 F4로 씌우고, 그 다음에 if 가로 닫고 에버리지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써놓고. 자,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라이트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쵸? 라이트 함수니까 문자열 함수잖아. 그런데 문자열 함수인데 모델 번호가 03, 04, 06, 07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일반적인 숫자라고 하면 3, 4, 6, 7일 겁니다. 얘는요, 문자예요. 그러니까 문자열 함수가 나오면 한번 의심을 해줘야 돼. 곱하기 1을 할지 안 할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트 함수를 써가지고 오른쪽에 두 글자를 갖고 오는 거네. 주문 코드에서. 그쵸? 그러면 얘의 값이 01, 02, 06 이렇게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 우리는 이 모델 번호를 비교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밑에서 사용할, 내가 조건으로 만들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구분을 하셔야겠지. 얘는 뭐? 문자. 얘는요, 먼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이 문제를 푸실 때 얘를 딱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보세요. 내가 0, 4라고 집어넣으면 숫자로 표시되면 그냥 4라고 표시가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셀을 보니까 앞에 어포스트로피를 달아놨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내가 넣어주는 값을 문자로 인식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문자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럼 이제 해봅시다.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이 라이트 함수의 모델 번호에 주문 코드에, 아니 모델 번호, 잘못 큰일 봐요. 주문 코드로 할 뻔했네요. 모델명의 오른쪽에 두 글자가, 그쵸? 01이니 03이니 이거니까 우리는 라이트 함수를 씁시다. 라이트 함수를 써서 모델명의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범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F4를 씌울 거예요. 그쵸? F4를 씌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른쪽에 두 글자를 갖고 오잖아요. 그쵸?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조건의 가로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식을 안 써놓고 하면 가로가 너무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을 꼭 써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요, 주의할 점은 뭐, 여기서 는 03이니 01이니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 해줘야 돼? 라이트 함수가 컴마 2에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가로를 닫아줘야지만 컴퓨터가 라이트 함수에 해당하는 오른쪽에 두 글자를 갖고 있는다고 했잖아. 그쵸?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는.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조건이 와야 되니까 뭘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 모델 번호. 얘야? A35야? 집어넣어야지. 그쵸? A35는 어떻게 걸어줘요? 밑으로 당길 때 03, 04, 그쵸?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하고 옆으로 당길 때는 묶여져 있어요. 걸려 있어야죠. 그러니까 영어만 달러를 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죠.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카드가, 얘는 뭐 쉽죠. 결제 방법에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는 한국 카드니? 이렇게만 물어보면 되죠. 얘는 걸어줄 때 옆으로 당길 때 대한카드, 나라카드 변해야 되고, 밑으로 당길 때는 묶어줘야 되니까 영어는 풀어주고 숫자는 묶어주고. 그러면 거기 있는 값을요, 우리는 다 썼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당기고 옆으로. 그러니까 2차원으로 배열 함수는요, 2차원으로 우리가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봐, 3번 4번 쉽잖아. 이제 나왔니? 괜찮지? 그러니까 3번 4번 우리 맞추면 되는 거야. 자,
서영아 나왔어? 그러니까 가로 때문에 문제야. 그러니까 조건을 할 때 그거를 다 써놓고 고치려고 하면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른다. 일단은 if에 if 거의 두 개일 때 가로가 빠졌어. 가로가 왜냐면 내가 에버리지 if 앞에서 지금 가로를 하나 해가지고 이 라이트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까지가 지금 그러니까 조건을 할 때 우리 여러 자리에다 곱하기 여러 자리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을 지금 한 다음에 이 가로를 안에서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 지금 이거의 요거의 가로는 if의 가로고 에버리지의 가로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써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공식을 써놓고. 자, 사용자 정의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자, 어떻게 하자고 했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Alt F11에 삽입의 모듈을 열어놓고요. 그쵸? Alt F11 삽입 모듈 그 다음에 퍼블릭 펑션을 쓰자고 했어요. 그쵸? 퍼블릭 펑션을 오타 없이 씁시다. 퍼블릭 펑크션 fn 적립금 그러면 fn 적립금이라는 걸 만드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출액 적립률을 가지고 만드는 거네 라고 생각이 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퍼블릭 펑션을 쓰면서 어떤 문제지? 라고 하고 보는 거예요. Alt F11 삽입의 Alt F11 삽입의 모듈을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있는 퍼블릭 펑션을 쓰는 거예요. 아니 여기를 써야지. 자, 그러면 퍼블릭 펑션을 쓰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매출액 적립률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 fn 적립금은 매출액 적립률을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준 이거는 볼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적립금을 구할 건데 우리는요. 그 적립금이 어떻게 되냐면 매출액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이고 곱하기 가로 열고 적립률을 불러와요. 그러면 매출액이랑 적립률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추가 적립률이라는 값이 더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 적립률을 구해서 우리가 fn 적립금을 구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추가 적립률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2%로 적용을 한대요. 그러면 매출액 곱하기 2%니까 0.02를 곱해주면 되겠네. 추가 적립률이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매출액이 조건이 지금 우리는 추가 적립률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추가 적립률의 결과값을 가지고 이게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추가 적립률 2%를 적용을 해주고 매출액이 100만원보다 작으면 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if 함수를 써서 참거짓 만들어가지고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2%를 더해준 값을 계산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2%를 빼고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if 만약에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쓰는 거지. 매출액이 내가 넣어주는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이상일 때 우리는 추가 적립률 0.02%를 더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fn 자변이 결과다. fn 적립금이 오타가 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 매출액 곱하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가로 열고 적립률
더하기 2%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0.02로 써줘야 돼요. 2%라고 쓰면 안 됩니다. 100으로 나눈 값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if를 씌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이니? 맞아. 만일 그 매출액, 내가 넣어준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결과값으로 FN 적립금에 매출액 곱하기 적립률에 0.0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100만원이 아니다, 거짓값도 넣어줘야죠. else. 아니면 FN 적립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매출액 곱하기 적립률만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and if의 가로를 닫아주고 마지막에.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물론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지금은요 이해만 되면 돼요. 왜 지금 이게 이 문제를 보고 왜 이렇게 만들었지? 요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이거를 다 외워서 못 써도 돼.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적립률이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참값일 때 거짓값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써야겠네 라고 생각 정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닫고 나가는 거는 파일에 요건데 여기 옆에 보니까 Alt-Q라고 돼 있죠. 비주얼 베이직을 닫고 나갈 때는 비주얼 베이직을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냥 Alt-Q 단축키를 외워서 Alt-Q로 닫고 나가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적립금을 구하려고 한 거잖아. 커서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여기 FX를 눌러서요. 그 다음에 범주에서 사용자 정의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 함수 선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FN 적립금이 나와 있잖아요. 확인을 누르면 마법사 창이 뜨고요. 여기에 차례대로 이 사람의 매출액과 적립률을 넣어주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구하면 다른 친구들의 값도 한 방에 구해줘요. 이렇게 하는 게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식들은 우리가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값을 도출해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번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조금만 더 해보면 유형별로 조금 더 익혀보시면 2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 1번은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 그리고 절대 참조를 하는 거에 A3셀에서 한쪽만 건다는 요 부분이 되게 좀 생각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처음 딱 문제를 봤을 때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닌 문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번, 2번이 조금 어렵고 3번, 4번, 5번은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 3문제 정도 풀면 돼. 3문제 정도. 왜냐하면 이거 빼고 나머지가 70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70점에 프로시저 2번에 2번 버린다고 하더라도 65점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맞추면 안전빵이지. 70점. 자, 다음 회차요. 1번 문제만 한번 해봅시다. 1번 문제. 안 나왔어? 이게 식이 이 더하기 0.01 왜냐하면 오타가 나서 그래. F의 적립금, 적립률 그렇잖아. 오차가 나면 안 돼. 정확하게 써. 1번, 2번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너가 안 해서 그런 거야. 너가 굉장히 쉽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1번 문제가 이렇게 쉽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2019년 상시 문제요. 거기만 한번 해봅시다. 논리식만 따지는 그 부분만 1번 문제랑 고급 필터 정도까지만 한번 보고. 자, 일단은요 이 파일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DVD 대여를요, 여기 이 문제 파일에서 DVD 대여를요 컨트롤 C 복사를 해가지고 내 컴퓨터의 C 드라이브의 OA 폴더에 붙여 넣으세요. DVD 대여라는 이거를 OA 폴더에 집어 넣는 겁니다. 해가지고 만들어. OA 폴더라고 쓰세요. OA. 네. 해가지고 C에 OA 폴더에 붙여. 그 다음에 2019년 상시 문제를 열면 되겠죠? 2019년 상시 문제를 열어보세요. 자, 1번 문제는 기본 작업 25점인데 1번, 2번, 3번이 항상 동일하게 나와요. 그쵸?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게 1번, 그 다음에 고급 필터가 2번, 조건부 서식이 3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DVD 대여 파일 이용해서 B3셀부터 값을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B3셀에 커서를 놓고, 자, 1번은요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기타 원본에서. 저랑은 좀 틀려요, 메뉴가.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얘는요 항상 동일해요. 1번은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 그 다음에 MS 액세스, 거기서 커리에서 우리가 아까 C 드라이브에 복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 그 다음에 여기 C 디렉토리에 OA라는 폴더, 엑셀은요 OA라는 폴더에서 갖고 오는 거고, 액세스는요 DB라는 폴더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DB라는 폴더에서 갖고 오면 돼요. DVD 대여를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DVD 목록이 나오고, 문제대로만 풀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삼각형 봅시다. DVD 목록 테이블의 데이터를, 자, 플러스를 눌러서 열어서요, 관리 코드 더블 클릭, 타이틀명 더블 클릭, 장르 더블 클릭, 시간 더블 클릭, 입고 일자 더블 클릭, 대여료 더블 클릭, 제작 용도. 잘했어? 너 나 일부러 살 빠지게 하려고 그런 거지. 됐죠? 이거는요 우리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은요 10점 그냥 따는 거지. 문제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필기 얘기했죠, 그쵸? 이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순서가 옳은 것은 열부터 갖고 온 겁니다. 그쵸? 테이블에서 우리는 필드 열을 먼저 갖고 왔어요. 열이 첫 번째고, 다음 그 다음에 필터를 하는 거예요. 필터. 두 번째 삼각형 보세요. 장르가 모험 또는 애니메이션이고, A 조건인데 장르가 모험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니?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장르가 모험이니? 그쵸? 요거나, 그리고가 아니고요 또는으로 가야죠. 왜냐하면 장르에 모험이 들어가 있고 모험이랑 애니메이션이 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모험, 애니메이션, 액션 뭐 이렇게 다 장르별로 나오니까 얘는 당연히 5월로 연결돼야 됩니다. 5월. 그리고 그리고요 요거를 눌러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그러면 지금 우리는 A 조건이 A-1, A-B 조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세요. 장르가 모험 또는 애니메이션이고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리고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작 연도로 넘어가서 1970년 이상 1999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얘를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1953년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1970년 이상.
그러면 197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197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자가 1999. 그런데 여기서요, 만일에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보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2020년에 해당하는 1년 동안의 요 날짜를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그래서 내가 얘를 딱 봤는데 연도가 아니라 연월일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갖고 와야 돼? 2020 이렇게 써야 돼요. 만일에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렇게 2020 빼기 1 빼기 1 날짜 형식으로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1997년에 해당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값들만 필터링해서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1997 빼기 1 빼기 1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돼. 이게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연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그 경우가 아니죠. 1970 이상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두 번째는 필터였어요. 첫 번째는 필드 열 선택해였고 두 번째는 필터였어요. 다음 세 번째는요 정렬이에요. 정렬. 장르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러면 장르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입고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입고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다음. 그러면 끝났지 뭐. 되돌리기 하시면 됩니다. 마침을 누르고 우리는 B3셀을 선택해 놨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표 형식으로 갖고 오는 거. 표로 확인을 딱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메뉴를 외부 데이터에서 갖고 오는 게 1번 문제. 이게도 10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10점 따는 거예요. 주말에요. 예습은 하지마. 이제까지 했던 걸 복습은 하지만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을 하려면 요거 2019년 상시 문제, 계산 문제 정도? 그 문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그거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거를 하려고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거든. 모르는 걸 하려고 하면. 근데 이거를 조금 알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좀 더 배우고 이렇게 좀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하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아니면 필기 문제 저거 나눠주고 공부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월요일부터 2019년 상시 기출문제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하면 5개 정도 풀겠네요. 그래서 이어서 5개를 더 풀어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만 돼도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좀 풀 수 있을 거예요. 좀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필기만 붙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액세스를 하니까 액세스 새로 배워가지고 또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요, 필기를 붙는 게 문제야.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 풀이가 되어 있는 해설집을 보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채점 매겨보고 오답 처리한 다음에 컴CBT로 그냥 그 문제를 또 풀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풀지 말고 한 5시간 통 두고 저녁에 자기 전에 풀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세트 풀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보고 그런 식으로 풀고 그런 식으로 10개만 하고 보고 가면 돼. 사실 진짜로 10개 정도. 그런데 문제답으로 외우면 그거는 3번 시험 보면 합격해.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처럼 필기 시험처럼 생각하면요 3번 시험 보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 말고 운전면허 시험보다 조금 더 하고 학과 시험보다 조금 못하게 하면 그냥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 60점, 65점 이 정도. 우리가 80점, 90점, 100점으로 합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니까 10문제랑 2문제 더 반타작에서 2문제 더 맞추면 돼요. 알겠죠? 60점. 필기는 60점.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20문제씩 나오고 10문제에서 2문제만 더 맞추면 돼요. 까라기 40점. 내가 어느 점수에서 80점을 땄어. 그럼 10점을 줄 수가 있어. 다른 딴 게 50점 받았더라도 합격해요. 40점만 안 떨어지면 돼요.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네요. 일주일 금방 지나갔네요. 그쵸? 다음 주에 우리가 엑셀을 더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 주에는 액세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